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며 허리가 자주 아프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운동 부족 경고, 신호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신체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인 김영희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쉴 때가 됐다며 여유롭게 생각했지만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어깨가 뻣뻣해서 몸을 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계단에서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점점 심해져서 30분만 서 있어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잠들기도 어려워지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라며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습니다. 김영희 씨처럼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든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스탠포드 의대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만으로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 11개 주요 장기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연구 결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이 노화된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12배나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26.6%에 불과합니다. 즉, 성인 4명 중 3명은 주당 150분의 기본적인 신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상 한국의 신체 활동 부족률은 58.1%로 전 세계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이며 195개국 중 191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체 활동 부족의 경고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어깨, 목 등의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다면 이는 신체 활동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관절의 지속적인 통증은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뻣뻣함입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되려면 규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뻣뻣함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관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쉽게 숨이 차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던 일상 활동,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힘들다면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사용하는 호흡근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폐를 움직이도록 돕는 횡격막과 늑간근 등의 호흡근이 약해지면 같은 양의 산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활동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의 심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허리 통증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일상화되면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척추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고관절 앞쪽 근육인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고 긴장되어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엉덩이 근육도 약해져서 허리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죠.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미 나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허리 통증이 만성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의 수면 문제가 생긴다면 이 역시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몇 시간 후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발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감기나 감염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감소하는데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이 역시 운동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심혈관 기능이 개선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몸 전체에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정신적 피로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입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 역시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서 위산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소화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기분 저하와 우울감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없다면 운동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은퇴, 자녀 독립 등의 환경 변화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규칙적인 운동은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근력 저하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거나 병뚜껑을 따기 힘들다면 근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0.5에서 1%씩 감소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감 소증의 위험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근력 저하는 골밀도 감소로도 이어져서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열 번째 신호는 혈압과 혈당 상승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운동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대사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이제 이런 경고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신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운동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걷기만 제대로 해도 심폐기능 개선, 혈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골밀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걷다가 체력이 향상되면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관절 뻣뻣함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목,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각 동작을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저하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이 좋습니다. 각 운동을 8에서 12회씩 2에서 3세트 정도 하되 힘들면 횟수를 줄여서 시작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발꿈치 발가락 이어 걷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 등의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다가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다섯 번째는 수중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부력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별 운동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봄에는 따뜻해진 날씨를 이용해 야외 활동을 늘려보세요.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하세요. 실내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선선해져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 구경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중심으로 하되 눈이 오지 않은 따뜻한 날에는 짧게라도 야외 운동을 해보세요. 만성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후 혈당을 체크하고 저혈당에 대비해 간식을 준비하세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섞어서 하세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감각 운동을 골고루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심폐기능 향상, 근력 증가, 골밀도 증가, 유연성 향상, 균형 감각 개선, 면역력 강화, 혈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해소, 스트레스 감소, 자신감 향상, 수면의 질 개선, 인지 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고립감 해소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위험을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며 뇌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 동기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동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집 한 바퀴 돌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운동을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드세요. 양치질하면서 제자리 걸음하기, TV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등 기존 습관에 운동을 연결하세요. 셋째,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일지를 작성하세요. 오늘 한 운동을 기록하고 작은 발전도 인정해 주세요.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문제들과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운동 후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심하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세요.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30분도 낼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 활동에 운동을 접목시켜 보세요. 셋째, 운동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나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해보세요.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운동 부상 예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세요. 운동화, 보호대 등을 착용하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운동 효과를 반감시키고 심폐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금주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사회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공 던지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가족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운동 안전 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빙판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는 운동을 피하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세요. 운동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체력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앉기 테스트 등으로 체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거나 숨이 덜 차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골밀도 등의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운동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근력과 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하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지만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근한 이유들과 대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 낮은 강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둘째, 날씨나 계절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실내 운동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셋째, 동기 부족으로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관리를 통해 병원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일상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쉽게 숨이 차고 허리가 아프고 잠들기 어렵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이는 몸이 움직이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오늘 투자한 30분의 운동이 내일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